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천수상, 그러니까 이 상은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상에다가 사람 인변을 붙이면 그 상이 스테처. 그러니까 뭔가 내 머릿속에 이미지화하고 있던 거, 내가 뭔가 자연에서 뭔가 표징됐던 거를 딱 캐치를 해가지고 유형화, 형상화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글자를 딱 띄워버리면 코끼리 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중국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글자인데, 중국이 그래도 북방이었기 때문에 남방의 동물 짐승이었는데 코끼리를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못 봤기 때문에. 근데 코끼리는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유형과 무형의 어떤 그 중간적인 형태에 있는 이런 것들을 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을 캐치할 수 있는 아주 센시티브한 이러한 사람들은 그 상을 그냥 느끼거나 받거나 보거나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범부 중생들은 그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많이 태화되어 있고 막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각이다, 선생이다. 먼저 태어나서 먼저 그러한 수양을 거치고 마음을 비우고 이런 사람들은, 그러한 존재들은 자연의 변화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하늘은 항상 지금도 상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상을 들이우고 있는데 그 상을 통해 가지고 길한 거, 흉한 거, 그렇죠? 길흉을 나타낼 현자죠. 볼견자가 아니고, 하늘은 상을 들이우고 그 상을 통해 가지고 기륭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거를 볼 수 있는, 캐치할 수 있는 역량이나 능력이 약하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거를 상을 어떻습니까? 볼 수 있는 방편을 만든 것입니다. 그 만든 것이 이게 역으로 가면 음량으로, 음의 동태나 이어진 작대기, 끊어진 작대기, 음량으로 그거를 효다, 변화의 처음 단초를 집어내는 겁니다. 음량, 이렇게 낮과 밤, 남자와 여자, 해와 달, 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 이러한 효의 어떤 그 단순한 그런 상황들이 점점 이게 2개가 모이고 3개가 모이고 3개를 모여서 소성계가 되고, 그리고 이게 위아래로가 모여서 이렇게 대성계가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기본 8개가 나왔고 이 8개가 8변을 하면 그러니까 88은 64개 64개 가지고 그러한 상을 하나로 이렇게 받아내린 거예요. 받아내린 거예요. 그래서 흔히 역을 통해 가지고도 변화를 추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를테면 내년이 이제 개묘년인데, 지금 올해 이민년 다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딱 보면 개의 상황은 이렇게 그러니까 천간이 일건천 택괴가 되는 거죠. 모택제화가 되는 거고, 이 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번개, 렉괴가 된다. 렉괴. 그러니까 뭐 그냥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왜 수 해가지고 택매수에서 좀 이건 따른다, 추종한다, 뭐 이렇게 좀 뭔가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이렇게 따라간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괴상으로 보면 내년의 괴상 자체가 이렇게.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효나 괴로 받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수로 받을 수도 있어요. 숫자. 보통 흔히 말하는 1에서부터, 그러니까 0을 포함하기도 하고 1에서부터 9까지의 수로, 각각의 숫자마다 의미들이 있는 거죠. 1이 상징하는 수가 있고 9가 상징하는 수가 있고, 내년 개묘년은 하원갑자의 마지막이 되는 해고요. 갑진년부터는 또 다른, 그러니까 1864년부터 상원갑자가 시작됐는데, 갑자년이 60년씩 돌아가지고 180년도 해서 상원갑, 중원갑, 하원갑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수도 내년까지는 8운이 지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갑진년부터는 9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면에는 갑오, 60갑자를 쭉 이렇게 6수로 나누면 순수가 갑오가 되고 순미가 개미가 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갑오년 때부터 해서 10년 태어난 사람들하고 이게 63년생하고 64년생이 이렇게 한 살 차이인 것 같지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진년부터 해가지고 10년 텀으로.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다 그러한 기운들의 교류의 분파작용들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코로나 상황도 있을 수가 있지만 이렇게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년 정도까지는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크게 뭔가 부동산을 가지고 보신다라고 하면 부분적이거나 이런 것들은 좀 메리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대세나 이런 부분은 그죠? 24년부터는 이게 어떤 구는 어떤 정신세계, 지식, 학문, 수양 뭐 이런 쪽으로 크게 이런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수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 근데 명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64괴로 나타나고 1에서 9까지로 나타나고 이러한 메커니즘 체계가 달리 보는 거죠. 하늘의 기운을 음양이 5행으로 나눠지고 5행이 각각이 세그멘테이션이 되면 하늘 글자 10글자, 땅 글자 12글자 이래서 외칭이 돼서 60개의 세트로 계속 변화하고 순환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리로 보는 방식은 이렇게 천수상을 하는데 이렇게 효와 괴로서 64괴로 64괴가 8변을 하면 그 374효가 되는 거고 374효가 64변을 하면 4096개가 나오는 거고 이런 변화 현상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천수상을 갑에서 갑을병정국이 경신인계 지지에 자축임료 진사오미 신유수를 해로 해가지고 상을 이렇게 집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상을 취상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명리학이 그럼 어떠한 기제로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냐. 그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취상하는 방식이 천간 10글자, 지지 12글자 해가지고 22글자의 조합을 가지고 캐칭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연도 올해 이민이면 이민연도 2글자, 태어난 월도 2글자, 연월 일시 이거를 기둥주자를 써서 4개 기둥, 4주, 위아래 2글자씩 8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4개 기둥, 위아래 8글자의 조합을 따지면 물론 이걸 좀 디테일하게 할 수 있지만 원판은 51만 8,400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1만 8,400가지의 조합의 경우의 수를 보고 기본적인 이거를 한 개인의 운명이라든지 자연 변화 현상의 어떤 이런 등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론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렇게 명과 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타고난 명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조 시대에 우리 잘 아는 성삼문이라고 하는 사육신 중에 한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외조부가 이 명리 쪽에 굉장히 정통했다 그래요. 그래서 모친이 외가 쪽 가가지고 외손자를 이렇게 낳았는데 그 나를 짚어보고 외할아버지죠. 성삼문의 외할아버지가 그 산모한테 산실에 들어갈 때 다듬이돌을 하나 갖고 들어가라. 그래서 애 나오려고 할 때 이 산돌을 막아라. 내리 눌러라. 2시간만 참고서 나라.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되겠습니까? 아니다, 참아라. 지금은 되겠습니까? 아니다, 참아라. 지금은 됩니까? 못 참고 나온 게 그래서 3번 물었다 해서 석삼자에 물을 붙자요. 성삼. 그래서 39배 절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부분들이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또 이제 예전에 본 연월일시 같은 부분들이
의학이나 의술 같은, 물론 로마 시대 같은 경우는 카이사르 같은 경우는 제왕 절개를 했다라고 하죠. 그 시절에도. 근데 뭐 동양 쪽에서는 그렇게 맥과술이 발달했던 건 아니니까 그냥 자연분만이 대체적일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뭐 우리나라 서구 의학이 의술이 들어오면서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퇴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퇴기를 해도 연월일시의 에너지를 받습니다. 받아요. 그러니까 연월일시 에너지를 받는 거는 지금 이 순간에 뭔가 하나를 점을 딱 찍으면 이건 점이 되는데, 내가 이 연월일시에 이 점을 딱 찍어가지고 이거를 내가 그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 에너지를 평생을 쓴다라고 하면, 비거에 마치 잉크방울이 이 현상계에 하나가 딱 떨어지면 그게 스며들어가지고 물이라고 하는 환경의 현상에 인생에 녹아들고 스며들고 퍼져들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로 모으면 물방울이고 퍼지면 결국은 그 입자들이, 소립자들이 퍼져가지고 내 인생 전체를 파노라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 이런 점과 사주라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제가 그 올해 1월, 양력으로 2월, 음력으로 2월 18일 날이 올해 이민년, 이민일이었어요. 이민일. 네. 그리고 새벽 3시 반에서 5시 반까지가 이민시였습니다. 예전에 이게 4인검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런 날짜를, 시간을 봐서 이렇게 그 적사를 하는, 악귀를 물리치는 이런 검을 따로 그 기운을 모아가지고 제작을 해서 임금 신하들한테 이렇게 내려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떤 그 잡귀를 물리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기운이, 에너지가 이민 이렇게 들어오면 일반적인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 저한테 퇴비를 하나 물어봤던 사람이 있었는데, 요즘은 알려주죠. 예전에 안 알려줬는데. 그러니까 그 경우가, 그때가 뭐냐면 보통 이제 퇴기를 하면 위아래로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능한 때가 이렇게 잡히거든요. 근데 먼저 물어보는 게 있죠. 시간 괜찮을 수 있느냐. 시간 괜찮다는 건 뭐냐면, 보통은 의사들이 출근해야 되고 한 번 가면 뭐 마취의사, 간호사 팀이 붙어요. 팀이 붙어가지고 의사들이 애를 받아낼 수 있는 그 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할 수 있는 그 날이 좋아도 그날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저한테 리퀘스트를 했는데 가능하다 이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물었더니 자기 언니가 의사래. 의사 집안이야. 그래서 내가 인실을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산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시 해서 애가 5시 18분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한 일주일 전까지 산기가 막 있다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집어줘도 다른 날에 나오거나 빨리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얘기는 해주지만 결국은 그것도 지복이다. 형상문이 복같이 지복이다라는 거예요. 웹에서 찾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사주에는 8글자의 명이 있고, 명은 어떤 그 꽃으로 얘기하면 꽃씨 같은 겁니다. 나팔꽃이 있다. 그러면 달맞이꽃이 있다 하고 하면, 나팔꽃은 어쨌든 낮의 화려함을 뽐내는 존재이고, 달맞이꽃은 나팔꽃이 졌을 때 달 보고 피는 꽃이에요. 전혀 다르죠. 본인들이 추구하는 환경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내가 나팔꽃은 나팔꽃으로, 달맞이꽃은 달맞이꽃으로 그 자기의 존재감을 뽐내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운을 보는 거예요. 이 씨앗이 대통령 될 씨앗이다라고 대통령 됩니다. 대통령은 됐지만 남들이 안 가는 안양에 호텔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블루하우스에도 밀어 올리고 거기서 끌어내려가지고 어때요? 하는 이런 부분들이 명운입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런 명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경제계, 실업계, 이러한 데에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운이 작용하는 부분들은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은 가을은, 그쵸? 올해 가을이 좀 추석도 일찍 들고 늦게까지 좀 있지만, 지금 딱 보면 어떻습니까? 추수할 때란 말이죠, 그죠? 지금은 모내기 할 철이 아닌 거예요.
추수할 때는 하는 게 맞는 거고, 모내기 할 때는 아니면 겨울에 내가 모내기를 하고 싶어도 이렇게 씨를 뿌리고 싶어도 겨울에 농부의 마음은 급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죠. 땅 녹을 때 기다려야 되는 거지. 땅을 뭐 무슨 토치카로 해가지고 이걸 녹일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간들의 노력이 내가 나팔꽃으로 피어 날려면 달맞이꽃으로 이렇게 내 존재감을 드러내려면 환경도 잘 만나야 되고 내가 환경에 대한 부분도 잘 고려를